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좋은 날을 위하여! 정식 표결일이 다가오는군요. 우리는 대승을 거둘 겁니다. 컴백! 건배!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길. 분위기 좋군. 제트 씨? 방을 잘못 들어오신 게 아닌지요. 여기엔 당신의 막말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직접 행차하시다니 무슨 용건인지요? 잠깐 얘기 좀 하지, 버나드. 시간 좀 봅시다. 아직 오후 3시라 취한 것 같진 않네요. 방금 하신 말을 다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표를 끌어다 달라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협력 관계를 맺자는 거지.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군요. 무슨 조건을 내거시려는 겁니까? 다음부턴 이런 어리석은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당을 두어 신입 마도학자를 모집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카고 사무소 심사안을 위해 증인을 제공할 수도 있지. 무슨 증인이요? 이름을 알려주시죠. 자네가 협력에 응하거나 더 우호적인 태도로 대화한다면 그러도록 하지. 죄송합니다. 저희는 늘 서로 다른 이념을 위해 일해온 입장이다 보니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의사표현은 서로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걸림돌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내 부하 중 한 명이 증인으로 출석하려 하네. 당신의 관점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했지. 정말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단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건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렸겠지. 그래도 당신이 사적 이익 때문에 남을 모함하지 않았다는 건 충분히 증명 가능해. 당신한테도 소식통이 따로 있나 보군요. 그곳은 엉망이에요. 인간을 위해서도 마도학자를 위하는 것도 아닌 그저 돈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곳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증거를 수집했었죠. 그런데 웃기게도 제가 최고재판소에 심사를 청구하고 일주일 뒤에 증거가 사라져버렸어요. 제 부하가 폐품실에서 까맣게 그을린 파편을 발견했는데 누군가 증거를 고온 파쇄기에 넣어버린 거였죠. 포기 말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더군요. 중간에 손을 뗄 수도 없었겠지. 이해해. 하지만 제시하신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11명이라뇨. 서로 반대 진영인데 당신에게 투표하라고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재판은 정식 표결보다 늦게 시작되고요. 물건부터 받을 생각은 아니죠. 그럴 리가. 자넨 우리가 증언한 뒤에 투표할 수 있을 거야.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 신분으로 가능한 것들을 해봐야지.
투표 표결이 그렇게 빨리 시작되진 않을 거야. 아홉 표 또는 10표로 하죠. 당신의 정치적 소환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네가 시카고 사무소에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지, 버나드. 핑퐁 핑퐁.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시끄러워. 합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은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팔짝팔짝 뛰어오르며 짜증나는 소리를 내. 하지만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어. 마치 네가 나를 참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갈 곳이 없거든. 하! 네 녀석의 눈살 찌푸리는 꼴 좀 보라고. 종이장 같은 얼굴이 미간부터 콧등까지 찡그려져 있고 주름은 거의 없고 흔적도 얕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 표정이 적은 건 결코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얼굴이 중요하진 않아. 어떤 사람들에겐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쿠기 시합. 맞아, 쿠기 시합. 당연히 쿠기 시합이지. 모두가 쿠기 시합을 좋아해.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격앙되어 환호와 고함을 지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골라 유니폼이나 사인볼을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하지. 그런데 그건 단지 공일 뿐이야.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 단지 공일 뿐이야. 기하학적 이미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형이지. 세상에 드물지 않은 윤곽. 최초의 원시인이 야자를 주어 위아래로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져서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낄낄거릴 때 오늘날을 예상할 수나 있었을까? 단순한 공 하나를 이렇게 복잡하고 오묘함으로 가득하게 바꾸는 오늘날 말이야. 응, 맞아. 복잡하고 오묘함으로 가득하게. 네 어리석고 영리한 머리로 다시 이 공놀이를 자세히 살펴봐. 여기엔 복잡한 득점 규칙, 순발력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 반칙이 될 수 있는 수많은 낙하 포인트가 있지. 손가락부터 손목, 팔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힘을 줘야 승리를 거둘 수 있어. 무엇보다 다른 공놀이와 마찬가지로 던지고 받는 데 중점을 두지. 이건 간단하지 않아. 경기에 참여하면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해. 그 작은 공이 어디서 너에게 날아오고 그걸 어떻게 돌려보내는지 모든 게 0.5초 안에 일어나거든. 적당한 힘, 정교한 작은 동작, 발의 박자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호흡의 리듬을 맞춰야 해.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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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퐁. 끊임없이 사방으로 튕기는 그 작은 물건이 한쪽 진영에 떨어질 때까지 이 소리는 영원히 계속될 거야. 베드라입니다. 들어오게. 금일 상황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일부 중립단체가 돌아섰습니다. 몇이나? 많진 않습니다만 합산할 경우 양측의 득표율이 비등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줄곧 재단의 편역을 지지해왔는데 대표자 마크가 결국 설득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ZC가 최근 각지에서 로비를 하는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수파의 수에는 변화가 없으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뒤 표결에서 저희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규모의 당 집단들은 어떻게 되었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상 조짐은 없습니다. 참, 버나드 쪽에서 제1방어선 학교를 방문했는데 이들과 연락이 닿질 않고 있네요. 오늘 보고 고마웠네. 지금까지 이렇게
끈질겼던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왜 그런지 아는가, 페드라? 같이 탁구를 치자고 제안하실 만큼 여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면 로비하러 오신 겁니까? 제트 씨? 둘 다 맞습니다, 카츠. 예전에 저는 실험실에서 나올 때면 친구들과 탁구를 치곤 했죠. 온몸을 땀으로 적신 뒤 찬물로 샤워하곤 했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 예전에 탁구 학생 대표단에 있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이제 이곳에 제 연습 상대가 되어줄 사람은 당신뿐이군요. 서브하시죠, 제트 씨. 한판 겨뤄보자고요. 백핸드 커트? 좋아, 아주 좋아요. 다시 갑니다. 준비하세요. 나이스! 우리는 초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 생각이에요. 무슨 조항이죠? 등록단 마도학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항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재단의 대외적 명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말씀해 보시죠. 타임키퍼의 교관 권한을 교관 학교와 재단에 넘길 계획입니다. 재단은 마도학제를 대상으로 통일된 위험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이 편제 외 부대의 위험 수준이 항상 통제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편제는 여전히 타임키퍼의 명의이지 않습니까? 그 점이 우리의 핵심 요구 사항이며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양보할 거라곤 생각 못했네요. 이건 양보가 아닙니다. 조안을 염두에 둔 합리적인 개선책인 거죠. 교관 권력을 이양하면 예상과 버틴의 압박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당신의 개선책엔 라이벌인 저에게 로비하는 것까지 포함되었군요. 합리적인 요구는 목소리를 낸 진영이 달라진다고 해서 퇴색되지 않아요. 재단에 필요한 것은 단결과 연대이지 대안과 투쟁이 아닙니다. 이 초안이 통과된다면 전 대다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탁구 시합처럼 진선 도모가 첫 번째, 대결이 두 번째이죠. 대중 가운데에 있는 것이야말로 입법의 근본이라 할 수 있죠. 이 편은 당신 겁니다, 제트 씨. 제게 필요한 건 겨우 표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카츠. 발밑을 봐. 파울리나도 여기에 이렇게 서 있었어. 인간이야. 성 파블로프 재단의 구성원이지. 녀석은 여기에서 33타고 반걸음을 걸어갔고 좌회전한 다음 문을 열어 우회전한 뒤 5m 전진해서 역사 정보 캐비닛을 열었지. 인간. 모범적인 인간이지. 진지하고 이성적이며 효율적이니까. 녀석은 지금 파일을 뒤지고 있어. 목에는 몸에서 유일하게 선명한 색이 걸려 있어. 파란색 폴카 물방울 스카프인데 프랑스 방식으로 묶여 있지. 그 밑엔 점이 하나 숨어 있어. 점은 너무 생뚱맞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녀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1931년 또는 1935년의 것. 아직은 찾지 못했지만 또 다른 서류철이 녀석의 이목을 끌었지. 1932년 12월 28일 아름다운 멕시코 만우절날
마도학자 고등학생 13명이 야간 축제 시간에 테러를 저질렀어. 녀석들은 거대한 백단양에서 신탁을 들었고 모든 사람을 지키는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며 주장했어.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신의 원드, 날카로운 칼, 황산과 솜으로 급조한 포션을 가지고 장터로 숨어들었어. 그리고 그 때문에 17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이 중 4명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어. 체포 당시에도 광기 어린 웃음을 짓던 한 젊은 아가씨는 경련을 일으키면서도 31cm 길이의 원예용 가위를 양손에 꼭 쥐고 있었어. 녀석은 보코테라고 되뇌었는데 이는 목재상들이 백단양을 일컫는 말이야. 아즈텍 문화에서 이 단어는 거대한 입을 의미해. 입만 살았다. 이는 집단 히스테리에서 믿을 수 있는 절칙이야. 히스테리, 광기, 의심, 환청, 환시. 이런 위기는 불씨와도 같고 마도학자는 건조한 솜털 같지. 녀석들과 만난다면 불이 타오를 거야. 파울리나가 작은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어. 녀석은 불의 위험성과 뜨거움을 규탄했지. 언제든 타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화염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녀석은 좀 더 과격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어. 집단 속의 개인을 무시하고 집단의 사회가 은연중에 미치는 영향도 잊은 채 빨갛게 달아오른 겉불꽃만 바라봤어. 인종주의는 교활한 노래기처럼 녀석이 예쁘고 빽빽한 금발이 자라있는 두뇌 안으로 은밀하게 들어갔어. 다행히 아직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니까 파울리나가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어. 바뀌어. 맞아, 바뀌지. 사람은 누구나 다 바뀌어야 해. 넌 더 좋아질 수 있어. 더 아름다운 흰옷을 입고 길다란 링컨 차를 운전하고 핑크 페인트를 경박하게 뿌릴 정도로. 단지 네가 고대 유럽의 터프가이들처럼 용감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주말마다 갈 곳이 없어서 개가 엉망으로 물어뜯은 소파에 누워 코나 쑤실 정도로 말이야. 단지 단단하고 거대하며 네 비강 점막을 가렵게 하는 코딱지를 찾아내 재채기를 끝내기 위해서지. 파울리나의 변호는 어떤 문제에서 시작됐어. 좀 더 나이든 재단 직원은 파울리나한테 가서 그 서류처를 계속 뒤적거리면서 물었지. 그런데 파울리나, 그런 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다음 장에서는 생존자의 가족이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미쳐버린 아이들은 가난하고 폭력과 괴롭힘으로 가득한 가정을 떠나 하얀 벽이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돼. 이들은 장기간 안정을 유지한 걸로 밀착 취재 기록에 나와 있어. 침착함을 배우고 약물 중독과 알코올을 끊었지. 그중엔 벌써 결혼한 사람도 있어. 마지막에 끼워진 페이지에는 감사 편지의 서명이 길게 두 줄로 늘어져 있고 마지막 단어의 필체는 마치 작은 미소처럼 경쾌하게 위로 뻗쳤어. 불은 존재할 뿐이야, 파울리나. 우리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해. 불을 인화 물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두고 온도를 조절해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연소를 가르쳐줘. 분열과 대립은 세상을 좋게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 후 그들은 공직자의 책임, 개인의 책임, 증오, 소수민족, 실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 어린 파울리나는 자신의 변호를 마쳤어. 아름다운 인간의 푸른 눈동자 아래서 눈물이 몇 방울 흘렀지. 나도 녀석과 함께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손가락에 묻은 감자칩 양념가루를 핥느라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에도 제대로 눈물을 닦지 못했어. 어쨌든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야. 한 번 더 틀어보자. 발밑을 봐. 파울리나도 여기에 이렇게 서 있었어. 콘스탄틴, 표결은 시작되었지?
자, 이게 내가 방금 추산한 득표수야. 찬성 측이 5표 차로 패배했어. 우리가 내기했던 거 잊지 마. 지는 사람이 이번 시즌에 새로 출시되는 우표를 사기로 했잖아. 오늘은 표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제트의 연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방금 의사규칙 3번 제5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는데 연설이 시작된 지 벌써 7시간이나 지났어. 일부 대표자들은 벌써 자리를 떠났고 뭐라고? 필리버스터 연설이야? 카츠도 연설할 준비를 마쳤어. 내일이나 되어야 정식 표결이 시작될 것 같네. 별 의미 없는 행위야. 시간 끌기 전술로는 투표 결과를 흔들지 못하니까. 모르는 일이야. 녀석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은 몰랐네. 그래도 완전히 나쁜 소식만은 아니야. 필리버스터 연설이 시작된 이상 조안의 결말은 2가지뿐이야. 한쪽이 3분의 2 지지를 얻어 승리하거나 양측이 지루한 변론의 줄다리기를 시작하는 것. 줄다리기로 승부가 나지 않으면 폭풍우 개혁은 폐지안이 될 거고 5년 동안 재심사받지 못할 거야. 그 대가가 너무 크지 않나? 부회장님, 회장님이 박사하우스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가서 뵙도록 하지. 네,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 인사 올립니다.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길.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길. 몸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직 몇 년 정도는 끄떡없어. 관심 가져줘서 고맙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경 쓸 것도 없네. 난 앞으로 몇 개월간은 재단에 있을 걸세. 의사 일정은 이미 계획해 두었네. 그것보다 자네한테 직접 전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 그들이 개혁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어. 양성성 양. 이건 그들의 판단입니까? 그렇다네. 그렇다면 저도 이의 없습니다. 조심하게, 친구. 실례했군요. 부정할 수가 없군요.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증언이요? 자네의 보고서가 그자에겐 상당히 중요해서 말이야. 보고서는 제공해드릴 수 있지만 법정신문에
참석해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말을 잘못하면 검찰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증언은 테스트가 아니야, 소네트. 법정에 노련한 증인은 필요 없어. 자네가 보고 들은 걸 정직하게 말하기만 하면 돼.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최고 재판소는 젊은이들의 정의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정의감이요? 자네는 그 귀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최선을 다해볼게요, 제트씨. 소네트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길.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네트 씨, 소환장에 의하면 버나드 윌슨이 당신을 본 법정의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당신을 증인으로 지정한 거죠? 저는 1929년 폭풍우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상세한 사건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버나드 씨가 자료실에서 보고서를 검색하고 제 상사인 제트 씨에게 열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트 씨가 제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정 증인으로 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법정 증언을 수락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 직속 상관이 현재 장기 치료를 받고 있어서 업무 일정이 많이 여유롭습니다. 저는 그동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변호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재단의 미국 시카고 사무소에는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뭡니까, 소네트 씨? 이것은 제가 연구소에서 승진 명령을 받고 미국 시카고 사무소로 향한 뒤 폭풍우가 들이닥쳐 재단 본부로 복귀하기까지의 모든 통행 기록입니다. 이건 제가 쓴 1929년 폭풍우 사건의 현지 조사 보고서와 일기고요. 당신이 증명하고 싶은 건 무엇이죠? 전 재단의 미국 시카고 사무소가 인류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 싸운다는 선언을 어기고 일부 인간과 마도학제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자네는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어! 결론 결투를 신청하겠습니다. 저 여자가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게 둘 수 없습니다. 세트 씨, 전 아직 서류 검토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큰 소리는 삼가세요. 검사님, 저희가 변론 결투를 하는 동안 서류를 검토해 주셔도 됩니다. 전 사무소의 오랜 역사가 조짜 신출내기한테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는 걸 참을 수 없습니다. 저 여자와의 정면 대결을 요청합니다. 소네트는 작전 경험이 많은 조사원입니다. 결투에서 좋을 게 없습니다. 변론 결투 신청에 응할 생각입니까?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님. 두 분은 변론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두 분이 결투에서 변론한 내용들은 제가 있는 그대로 기록하겠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변론을 3번 패배하면 결투 진행은 종료됩니다. 시작합니다.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길. 저에겐 사무소의 수십 년 역사에 대한 자료가 있으며 누구보다도 사무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무소에 고작 사흘 있었죠. 당신은 무슨 근거로 본인의 증언이 내 자료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이 사실의 정확성 유무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국제소송법 제78조를 보면 사건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며 독립적인 자주 의지를 가진 모든 개인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증언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날카로운 검이여, 당신을 믿어요.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오직 달만이 나의 벗이로구나. 맑음과 고요함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 날카로운 검이여, 당신을 믿어요.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오직 달만이 나의 벗이로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언덕이여. 괜찮아요. 날카로운 검이여,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세계를 묘사하겠어. 가장 사랑하는 언덕이여, 때가 되었다. 밤이 오리라. 괜찮아요. 날카로운 검이여, 절 위해 좋은 시를 찾아주셨군요. 맑음과 고요함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오직 달만이 나의 벗이로구나. 당신을 믿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세계를 묘사하겠어. 시간 전해진 시여, 너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때가 되었다. 밤이 오리라. 당신을 믿어요. 절 위해 좋은 시를 찾아주셨군요. 오랜 시간 전해진 시여, 너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언덕이여.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세계를 묘사하겠어. 날카로운 검이여, 때가 되었다. 밤이 오리라. 오랜 시간 전해진 시여, 너에게 생명을 부여하노라. 당신을 믿어요. 날카로운 검이여,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오직 달만이 나의 벗이로구나. 맑음과 고요함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 지금까지 본 당신을 믿어요. 때가 되었다. 밤이 오리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언덕이여. 절 위해 좋은 시를 찾아주셨군요. 절 위해 좋은 시를 찾아주셨군요. 오랜 시간 전해진 시여, 너에게 생명을 부여하노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언덕이여.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세계를 묘사하게. 당신을 믿어요. 때가 되었다. 밤이 오리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언덕이여. 폭풍 후 1929년 2월 14일, 사무소 직원의 절반이 무단 결근했지만 이는 지도자의 허락을 받은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밤에 지하 주점에서 알코올을 판매하여 사무소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근무 태만이 묵인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진부록 3-12-8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그건 규범을 지키지 않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있는 일이 벌어질까요? 긴장하지 말자. 원고부터 제대로 외운 다음에 말씀하시죠, 소네트 씨. 모든 선택. 오, 사고였네요. 당일 아침, 저와 타임키퍼가 만나기 1시간 반 전이었습니다. 사무소 광장에 시위대가 나타났었어요. 대부분 인간이었지만 마도학자도 일부 섞여 있었고요. 그들은 사무소가 신원 정보를 등록한다는 핑계로 고액의 등록 비용을 갈취한다고 항의했습니다. 게다가 광장에서 종족 간 난투극도 벌어졌었죠. 하지만 군중을 진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해야 할 사무소는 아무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저한테 일기로 된 서면 기록이 있습니다.
이 또한 증거로 채택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몇 번째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발밑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모든 선택은 결말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바닥의 장치를 조심해. 뱅. 진정하고 차부터 마셔요. 와! 모든 선택은 결말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줘요, 동료 여러분. 그냥 가볍게 던지면 돼요. 발밑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발밑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바닥의 장치를 조심해. 뱅. 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줘요, 동료 여러분. 미안해요, 때리지 말아요. 좋았어. 저기 방독면을 잘 안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 심호흡하고 정신을 집중하자. 뭐라는 거죠? 잘 안 들리는데요. 계획대로 하자고. 정확하게. 하! 우산 겸 마법 집합. 전부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 세계의 모든 거대 단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관리 모델을 바꾸고 직원을 일부 교체하면 개선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평화 선언을 어겼다고 말하죠. 이건 완전한 모독이자 심각한 비방입니다. 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슈나이더, 당신들은 어떤 인간 한 명, 아니 그 가족 전체에 대한 보호를 거절한 적 있습니다. 3시간 15분 남았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 업무 시작하자. 슈나이더는 시카고에 있을 때 사귄 친구입니다. 그녀는 폭풍우와 재건의 손에서 양쪽으로 압박받다가 재단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 어떤 대답이나 도움도 주지 않았고 그저 거절 편지 한 통만 보냈죠. 이 편지는 제가 그녀의 수트 주머니에서 찾았습니다. 위에 거지는 꺼져라! 라고 작은 글씨로 쓰여 있죠.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사무소 사람들은 폭풍우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특수 상황에는 모욕적인 말을 쓰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본부나 외부에 있는 조사원에게 보고를 올리는 게 마땅합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위에 왜 이런 글귀가 쓰인 건지 말입니다. 보호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피난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개조된 완드를 사용하는 슈나이더를 마도학자로 오해했기 때문입니까? 현재의 평화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 빈부, 종족과 관계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 평화선언 아닙니까? 그들은 인간이었습니다. 본부에 좀 더 일찍 올 수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은 특수 상황이며 본부가 전 세계 인간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셨군요. 이미 발생한 사실보다 개선될 가능성이죠. 증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네트 씨. 세트 씨의 변론 또한 감사드립니다. 방금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
소니티 씨. 법정에서의 변론 정말 멋있었습니다. 최고 재판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내게 중요한 용건이 있다면서? 그래, 필리버스터 연설이 곧 끝날 예정이야. 제트가 오늘 정오에 연설을 마치고 정식 투표 표결 절차를 밟기 위해 신청할 거라더군. 계속 변론할 계획이라면 변론 때에 올릴 사람을 정하는 게 좋을 거야. 버나드가 보여? 보이는군. 오늘 버나드 당의 출석률이 매우 높아. 그들은 폭풍우 개혁 초안에 대해 입장을 지금껏 밝히지 않았어. 출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녀석들의 반대표가 부족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찬성당에겐 매우 필요하겠지. 두 시간 뒤에 새로운 수정 초안을 줄게. 어젯밤에 임시 수정팀을 만들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함께 초안의 일부 조항을 밤새워 수정했어. 때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초안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줘. 왜 초안을 수정하려는 거지? 혹시 초안이 통과될까봐? 초안이 통과될까 봐서 그렇지. 어떤 일들은 나라도 관여할 수 없는 법이니까. 가능한 대다수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수밖에. 나는 21쪽 세 번째 문단에 나온 미등록 마도학자의 교관 권한과 40쪽 첫 번째 문단에 있는 타임키퍼 팀의 책임과 의무 부분만 수정했어. 타임키퍼 편지에 귀속되는 모든 마도학자는 일괄적으로 재단의 위험평가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이 매겨질 거야. 평범한 마도학자의 경우 초급 가상몽유 훈련만 참가하면 돼. 비교적 남다른 마도학자는 교관학교로 보내질 거야. 대표자 마크도 수정 초안을 제출했는데 수정 내용이 이것과 유사했어. 그래? 잘 됐네. 잘 됐어. 서로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다니 매우 기쁘네. 그것 말고도 수정 내용이 많이 있어. 폭풍우에 대한 타임키퍼 팀의 저항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대부분 재건의 손과 관련된 작업을 맡게 될 거야. 재단은 그 팀의 능력을 더 잘 운용해야 하겠지. 그리고 세부 사항을 일부 수정했어. 유연한 집행 권한을 그들에게 더 많이 주되 거시적 통제권은 계속 우리에게 남겨두는 거지. 잊지 마. 표결 시작 전에 수정안을 공개해야 해. 우리가 마지막에 통과시킨 게 이 안건이 되도록 말이야. 알겠네.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마도학자에 대한 변화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군. 이번 분기 우표를 준비하는 것 잊지 말게나, 콘스탄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이 다 보이네. 아니지.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야. 마지막으로 2시간만 더 버티자. 곧 끝날 거야. 양다리 구이, 비프 웰링턴, 도네르 케밥. 고기 먹고 싶다. 배고파? 걱정 말라고. 여행 가방 안에 심어둔 감자의 줄기와 잎이 벌써 노랗게 변했거든. 드루비스 씨가 지금쯤이면 감자를 수확할 수 있댔어. 캐낸 감자로 모두에게 나눠줄 셰퍼드 파이를 만들자. 감자? 채소? 아니야. 더 이상 그런 건 먹기 싫어. 벌써 한 달째 건강한 샐러드만 먹고 있다고. 난 고기가 먹고 싶어. 육즙이 풍부하고 두툼한 육질이 쫄깃쫄깃 씹히는 고기를 실컷 먹고 싶다고! 잠깐! 좋은 냄새야.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는데? 이건 어디에서 흘러들어온 냄새지?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내가 찾아볼게. 잠깐만, 레굴루스! 그쪽엔 크리터가 많이 살고 있는데. 크리터? 걱정 마. 크리터도 고기의 일종이잖아. 불에 구우면 엄청 맛있다고. 냄새 좋다. 이쪽이군. 어떡하지? 아버지가 어떤 크리터들은 먹으면 환각 증상이나 배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소더비 씨, 무슨 일 있나요? 왜 혼자서 여길 맴돌고 계시는 거죠? 캡틴은 어디 계시죠? 너희들 왔구나. 마침 잘 됐다. 레굴루스가 고기 냄새를 맡았다면서 크리터를 잡으러 숲속으로 뛰어갔어. 맙소사. 페퍼콜라를 너무 오랫동안 마시지 않아서 캡틴이 결국 실성하셨나 보군요. 어서 따라가죠. 음식 냄새가 심상치 않네요. 저기엔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위험할지도 몰라요. 이상하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지? 카본클이다! 레굴루스! 저건 먹으면 안 돼! 거기가 카본클의 둥지군요. 녀석들이 놀랐나봐요. 우와! 크리터 풍년이네! 어서 와서 도와줘! 캡틴 버티세요. 우리가 갑니다. 우후후후. 얘넨 먹을 수 없는 거야? 분명히 향긋한 고기 냄새가 났는데. 바로 이 근처인데. 바로. 안녕.
넌 누구냐? 릴리야?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너희 주려고 좋은 걸 좀 가져왔지. 우와! 양다리다! 맛이 끝내줘. 지방 본연의 맛이 어떤 건지 까먹을 뻔했다고. 위대하신 로큰롤의 신이시여,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혜정님이 마침내 고기를 먹는구나. 뭐? 감사받아야 할 사람은 나거든? 너희한테 곧 자유를 안겨줄 승리의 여신이지.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다 줄 거라고요? 실례지만 그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마실래? 릴리야, 저희에게 물자를 지원해주려 홀로 이곳까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오신 건지 궁금하네요. 제트씨가 당신을 파견한 건가요? 사주 반이잖아. 그렇지? 너희를 보러 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지난번에 검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게 당신이었나요? 난 너희가 버튼을 위해 얼마나 버텨낼지 참 궁금하단 말이지. 구호를 외치는 것과 전쟁터에 나가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난 도망가는 군인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질질 짜면서 부모를 찾거나 바지에 오줌을 지리거나 토끼발을 물어뜯기도 하지. 하지만 너흰 달라. 너흰 정말 해냈어. 주둔지에 쳐들어가서 전선을 수비하고 흰 가운들에게 압박도 가했지. 오늘까지, 그리고 4주 반의 마지막 날까지 말이야. 그런 굳건한 정신이 난 마음에 들어. 내가 오늘 오지 않았다면 내일 가죽 신발을 뜯어먹을 계획은 아니었겠지? 당연히 아니지. 우리한텐 아직 감자가 있어. 곧 수확할 거야. 당근도 있어. 신세 많이 졌습니다, 릴리아 씨. 당신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러 왔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제트씨 법안의 결과가 나온 건가요? 제트씨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 진지해질 때마다 사나운 사슴 같은 게 꼭 너희 같아. 하지만 나한텐 더 기다릴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아. 법안이 재단에서 통과된다 해도 수립에서 시행되기까지 번거로운 절차가 남아있어. 버튼이 병실에 있는 한 너희는 여전히 떠도는 섬에 불과해. 누구에게나 짓밟을 권리가 있지. 버튼 그 녀석이 나한테 보드카를 선물로 주면서 필요한 때에 나 대신 그들을 돌봐줘 라고 그랬어.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군. 무슨 위험한 일이라도 하시려고요?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일을 하나 벌이려고 난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몇몇 사람들이 꿈에서 깨어날 때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 이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고 굳은 충성심, 절망에서 피어난 희망으로 가득하지. 심지어 약간의 부적절한 자극적 요소도 섞여 있어. 거기에 들어 우리의 머리 꼭대기가 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무대등 때문에 벌써 화구 위에 프라이팬처럼 뜨거워졌어. 우리는 입으로 중얼거리며 중얼거리지. 마도학자를, 새로운 변화를, 굳은 지킴을, 폭풍우를 중얼거리지. 오, 맞아. 바로 폭풍우야. 폭풍우는 우리 쪽에선 이미 대수롭지 않은 소식이야. 이 이야기 속의 사람들은 모두 늘 폭풍우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전혀 새롭게 느끼지 않지. 일단 네가 카메라를 스포트라이트 밖으로 돌리면 무대 위에 많은 사람이 서 있는 걸 발견할 거야. 아주 많은 사람들. 좋은 질문이야. 누구에게나 출처가 필요한 법이니까. 그럼 나도 간단하게 대답해 줄게. 호기심 많은 녀석아. 녀석들은 다들 자기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어. 그리 어렵지 않지? 다들 너희와 똑같은 사람들이야.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배를 열면 간, 위, 비장, 폐, 심장을 전부 갖췄어. 녀석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해. 자세히 봐. 오, 그중 한두 명은 너도 본 적이 있어. 녀석들은 너와 같은 조직, 빛나는 성 파블로프 재단에서 왔어. 프랑스 지부의 에바, 이집트 지부의 라, 러시아 지부의 마트리오시카. 그건 그렇고 네가 가장 먼저 알아본 지부 친구, 빨간 코의 젊은이는 스코틀랜드 지부에서 온 켄이야. 하지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둘러봐도 더 이상 보이지 않지. 좋은 질문이야. 함께 녀석을 찾아보자.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자. 좌우는 포기하고 머리 위를 봐. 그래, 위를 봐. 눈부신 불빛을 두려워하지 마. 마치 눈이 멀어버릴 것처럼 바라봐. 봤구나. 그건 네가 지금껏 봐온 어떤 우산보다 더 크고 넓은 하얀 우산이야. 네 눈동자 앞에 있는 따끔한 녹색 반점은 그걸 위해 치른 대가지. 이 하얀 우산은 많은 비를 막아주었고 주황색 머리칼에 흰옷을 입은 여자애를 너에게 남겨줬어. 폭풍우가 쏟아지는 곳, 가려지지 않는 장소들의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너는 직접 목격했어. 네 친구들처럼, 그리고 스코틀랜드 지부의 켄처럼. 내가 말했던 차이 기억나? 지금은 침묵하기 좋은 타이밍이야. 네 풍부한 트라우마와 비참한 과거가 지금 이 순간 크게 폭발하며 모든 이들의 심장을 아프게 할 거야.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 만약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현재가 허구이고 미래가 오지 않는 걸 알게 된다면, 나는 곧 신발을 먹어치우고 소행성이 곧 떨어져서 사람들은 모두 미쳐버릴 거야. 이성을 중시하는 흰 비둘기들은 당연히 그런 일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녀석들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 이 거대한 흰 우산은 늘 자신이 인정한 사람만 감싸주지. 이제 팔짱을 끼고 도도한 태도로 너무 잔혹해 라고 평가한 뒤 다시 생각해보자. 이 배가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야 할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네가 최대한 침착하게 이 질문을 던지면 그 흥분한 녀석들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뜨거운 냄비처럼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조용해질 거야. 그 사람들의 심정, 에바, 라, 마트리오시카를 말하는구나. 친구를 신경 쓰는 건 당연하지. 네 아름다운 성품은 어디 가지 않는다니까. 녀석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몸을 숙이고 손을 내밀어야 해. 맞아. 손을 뻗어 무대 아래의 어두운 구석을 만져봐. 손가락이 가로막힐 때쯤이면 피부 끝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보따리가 느껴질 거야. 검은 벨벳이며 아기 요람에 들려오는 어머니의 노랫소리처럼 아름답지. 이게 바로 머리 꼭대기가 텅 빈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거야.
또 한 번의 침묵이군. 넌 언제나 침묵의 타이밍을 잘 선택하는구나. 마치 나와 내 친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리 없는 방귀를 잘 뀌는 것처럼 말이야. 가식적이고 우둔한 친구야. 다른 각도로 생각해봐. 우리는 이 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 아마도 썩은 과자와 유제품이 뒤섞여 있고 반질반질하고 꼬리가 긴 미국 바퀴벌레가 위를 기어다니고 있을 거야. 진실이 안 보이는 게 행운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특히 네가 이 망할 곳을 떠날 수 없을 땐 말이야. 정식 표결의 마지막 투표입니다. 회의 참석자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투표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투표하시죠. 찬성표가 반대표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3분의 2의 지지율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어서 투표해 주세요. 30초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10초입니다. 투표하지 않은 회원들은 어서 투표하세요.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폭풍우 개혁 증원과 질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인생의 업적 하나 달성! 여기 유린 생각만큼 견고하진 않네. 이봐, 일어날 시간이 버튼. 무슨 소리지? 무슨 일이야? 순발력 좋은데? 하나, 둘, 셋. 걱정하지 마. 부상자 수는 최대한 8명 이내로 해결할 테니까. 뭐지? 이건... 다들 대형을 정렬하고 장비를 챙겨. 침입자를 제압하라. 덤벼봐. 오랜만에 실전을 느끼게 해줘. 이제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까요? 원하는 미국 땅에서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줘요. 그냥 가볍게 던지는데요. 착하지? 내게 재밌는 걸 줄게. 진정하고 향수 마셔요. 조금만 더 힘을 내. 다들 우산 겸 마법 지팡이지. 오랜 시간 정해진 시여, 너에게 생명을 부여하노라. 바닥의 장치를 조심해. 무료로 사용해보세요. 너무 쉬지 마. 무료로 사용해보세요. 런던 한 바퀴 돈 센터. 바다가 마르고 또 혼자가 되었지. 진정하고 향수 마셔요. 원하는 미국 땅에서는 오직 닮은 그냥 가볍게 던지는데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때리지 말아요. 미안해요. 때리지 말아요. 맑음과 고요함은 그냥 가볍게 던지는데요. 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줘요, 동료 여러분.
불법이야. 미안해요. 때리지 말아요. 바닥의 장치를 조심해. 때가 되었다. 밤이 오리라. 숨 쉬지 마. 정신 차려. 내가 사고였네요. 오만은 팔을 불러오는 법이지. 경험자로서 해주는 조언이란다. SOS! 1525호실 긴급 호출! SOS! 야! 지원 요청하지 마! 이 심각한 상황을 더 소란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릴리야? 드디어 깼구나! 잘 됐다. 그럼 우리도 어서 여길 나가자. 이리 와, 내 빗자루에 타. 그렇지, 뒤에 앉아서 꽉 잡아. 허공에서 떨어지면 진짜 죽는 수가 있어. 좋아, 레드 38, 26! 메스머 주니어! 뭐하고 있는 거야? 도망가려고 하잖아! 어서 잡아! 미친놈이야. 괜한 짓 하지 말고 힘 좀 아껴뒀다가 콘스탄틴한테 고자질할 때랐어. 오늘 날씨가 좋구나. 친구들. 기분이 어때? 밝은 빛에 적응됐어? 바람에서 정말 편안한 느낌이 드네. 아직 더 편한 걸 못 봐서 그래. 널 생각해서 살살 운전하고 있는 거야. 다들 잘 있어?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다들 널 위해 바쁘게 움직였고 잠도 못 잤어. 하하, 이제 보니 너만 편하게 자고 있었구나. ZC, 드루비스, 소네트, 개혁안, 선전항의, 그리고 탐문, 변론, 계산에 이르기까지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너에게 우산을 씌워줬어. 지나갈 거야. 이 폭풍우 말이야. 다들 고마워. 맞아. 다 좋아질 거야. 바람은 충분히 쐬었으니 돌아가야지.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글쎄. 우선 네 친구들부터 만나봐. 함께 싸울 수만 있다면 앞길이 험난해도 겁낼 필요 없지. 꽉 잡아. 속도를 높일 거야. 돌격! 위대한 레드 38! 만세! 우!
어때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숨 넘어갈 뻔했네. 여기 무려. 캐틴, 천천히 마셔요. 식도에 부담을 너무 주면 안 됩니다. 아휴, 저 애플이 빵을 너무 급하게 삼키지 마시라고 말했었는데. 살았다. 내일 해가 뜨는 것도 못 보고 버틴이 태어나는 것도 못 볼 줄 알았어. 그거야, 릴리아가. 이상하다. 왜 사람이 한 명 늘어난 것 같지? 혹시... 버틴! 너 이 자식! 이제야 돌아왔구나! 버틴? 버틴! 몸은 좀 괜찮아요? 몸에 뭐가 많이 달려있던데. 불편한 곳이 있나요? 영양 보충이 필요하신가요, 버틴 씨? 여기에 신선한 건강 샐러드가 많이 있답니다. 어디에 있다 온 거야? 이 흰색 비둘기들은 또 왜 널 따라온 건데?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아니지, 야옹인 것 같아. 그것도 아닌데. 난 괜찮아. 살은 찌지도 빠지지도 않았어. 몸도 말짱해. 그냥 머리만 좀 아픈 것뿐이야. 너희를 다시 만나다니 정말 좋다. 아직 이곳에 있어줘서,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널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 우리한테 너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친구라고. 돌아온 걸 환영하네, 버틴. 마침 좋은 소식이 있어서 자네한테 전해주려고. 이것도 좋아. 아주 좋아. 실례지만 좋은 소식이란 게 뭡니까? 폭풍우 개혁 증언과 질서 법안이 재단에서 통과되었어. 인류 평화 안전이사회 심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정식 법률로 채택될 거야. 자네와 친구들은 더 독립된 자주권과 더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누리게 될 걸세. 그리고 자넨 재단에서도 더 많은 존중을 얻게 되겠지. 그 밖에 수정된 세부사항은 제트가 자네에게 전해줄 거고. 제게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치료는요? 치료? 때마침
다 끝난 것 아니었나? 이번 치료 심사 결과 저 위험군으로 안전하다는 소견이 나왔어. 제트 말대로 버티는 타임키퍼라는 직위에 걸맞는 강인한 정신을 갖고 있지. 그래도 공공장소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본보기로 삼을 방침이네. 우린 이만 가겠네. 다들 푹 쉬도록. 자네는 하얀 벽돌집에서 날아온 비둘기와 마주쳤나 보군. 그게 무슨 뜻이죠? 별뜻 아니야. 그냥 자네가 녀석들의 눈에 띄었던 것뿐이니까. 맞아. 바로 그거야. 알겠네. 내일 답해주겠네. 제트 씨, 잠깐만요. 부회장님이 저한테 이걸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용건 때문인지 말씀하셨어? 아니요, 이유를 따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이 음력 9월 11일이라고 하셨어요. 알겠어. 나 대신 고맙다고 전해줘. 자네가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기쁘네. 주니 성을 과이러 주니 성을 과이러 주니 신푸 주니 지엔강 주니前途光明